이번 강의는 보험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어떤 개인이 직면한 위험, 즉 도박이 식1과 같다고 합시다. 여기서 Y는 소득을 나타내는데 Y1은 소득이 낮은 상태, Y2는 소득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에게 P의 확률로 Y1이 실현되거나 1-P의 확률로 Y2가 실현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고 가정합시다. 위험 기피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U가 폰 노이만 효용함수라고 가정하면 도박 G의 효용은 G의 기대 효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용 U-는 식 2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박 G와 무차별한 확실한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Y 스타로 표시한 이 소득을 우리는 확실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기대 소득이 Y 바라고 할 때 도박 G라는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게 확실성의 가치 V는 식 3과 같이 기대 소득과 확실성 증가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위험 기피적인 사람일수록 Y 스타가 더 작기 때문에 확실성의 가치, 즉 보험의 가치가 더 큽니다. 여기서 완전보험, 즉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손실 L을 전액 보상해주는 보험의 경우 기대보험금 PL이 공정가격이 됩니다. 위 예에서 보험 수리적으로 공정한 보험의 가격은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공정보험료에 행정비용과 이윤을 더해서 보험 가격을 매깁니다. 이처럼 공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가격을 부가보험료라고 부르고 이를 보험의 순가격이라고도 합니다. 공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료 또는 부가보험료를 알파라고 하면 V가 알파보다 큰 사람은 그 보험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컨대 보험 수리적으로 공정한 가격이 10원인데 그 보험이 12원에 팔리더라도 확실성의 가치가 2원보다 큰 사람은 그 보험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소비자, 즉 보험 구매자의 관점에서만 논의를 했습니다. 보험료가 10원이고 질병 발생 시 100원을 보상해주는 보험의 예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보험사의 입장을 따져봅시다. 보험을 팔지 않았을 때 보험사의 조건부 소득은 1과 같습니다. 보험을 팔았을 때 보험사의 조건부 소득은 2와 같습니다. 기대값은 여기서 두 경우 모두 0으로 동일하지만 보험을 팔면서 보험사의 위험이 늘어났습니다. 보험사는 정말로 도박을 건 셈입니다. 결국 한 개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구매하는 것은 자신이 직면하는 위험을 보험사한테 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넘기고 싶어하는 위험을 굳이 감수하려고 할까요? 사실 보험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생명보험은 모든 사업 중 가장 안정적인 사업에 속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보험을 한 사람에게만 팔면 도박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팔면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험 합치기라고 부릅니다.
나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학에서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는 매번 독립 시행인 것이죠. 위험이 상호 독립적인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원리는 대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평한 주사위 도박 G를 생각해 봅시다. 이 도박은 식 1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도박의 기대값은 3.5로서 식 2에서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서 그 평균값을 계산한다고 합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1부터 6까지 어느 값이나 나올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도 그 평균값은 역시 1부터 6까지 어느 값이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를 무수히 많이 던지면 그 평균이 3.5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림은 임의의 주사위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시행 횟수가 적을 때는 실제로 평균이 기대값 3.5와 동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횟수가 커짐에 따라 평균이 기대값에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보험사가 보험을 한 사람에게만 팔면 그 보험사의 소득은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9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팔면 보험사의 평균 소득은 0이 되거나 마이너스 45가 되거나 마이너스 90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아주 많은 사람에게 팔면 소득이 0에 아주 가까워집니다. 보험사는 이처럼 위험을 한데 모음으로써 대수의 법칙에 따라 상호 독립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회의 위험 총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사의 이윤이 항상 0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구매자에게 부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이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가 보험에 부과하는 부가 보험료가 공정가격의 1%라고 한다면 이 보험사는 거의 확실한 이윤율 1%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험업은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물론 보험이 모든 종류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험 탄생 이전에 왜 중요한 위험에 대한 보험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특이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위험 모으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특이 위험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P는 특이 위험입니다. 어떤 개인이 특정 질환을 경험할 위험은 특이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부암에 걸릴 위험은 개인들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전염병 확산으로 질병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시다. 이때 사회에 제기된 위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인 위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체계적 위험은 위험 모으기를 통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자본주의의 호황과 불황은 전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위험은 모두에게 높아졌다가 모두에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업보험이
민간에서 제공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민간에서 제거하려면 아마 지구와 유사한 다른 행성들과 위험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는 여러 세대의 위험을 모음으로써 체계적 위험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이 위험이라 하더라도 그 분포를 모르면 제거할 수 없습니다. 분포가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불확실성이라고 불러서 일반적인 위험과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험이 제공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 보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성 문제 중 하나인 역선택과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